경윤아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창원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세경주 특선 세경주로 편성된 창원 경주는 1, 2차 한 선수들은 무조건 결승 진출이 가능합니다. 세경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3차권 진입한 선수 중 득점 높은 선수가 결승 낙차를 탈 수 있다는 점에서 3차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1경주입니다. 이용주가 과연 전일 부진 마냥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금일도 편성 자체가 빡빡합니다. 파업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주 입장에서는 김근영과도 적극적인 연합 펼쳐나가기도 버거울 것 같아요. 뭐 김근영 달고 때리기보다는 김근영을 활용 나가면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일은 김근영이 운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 운을 이용주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본인 실력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김지식과 전략적인 연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용주와 김지식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장찬재가 노련합니다. 끌어내서 이용재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장찬재와 이용재 전략적 연합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파업 선수가 5명이에요. 그 점 때문에 이용주가 김근영만 믿다가 오히려 고전하게 된다면 이번 편성 윤우신의 선행을 김지식이 활용해 나가고 장찬재가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파업 선수들의 완승이죠. 김지식, 장찬재, 윤우신 쪽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용주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 특성급 2경주입니다. 인천이랑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낙차 출전이기 때문에 이번 회차 좀 금요일 경주 때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뭐 전일도 여유가 있었어요. 금요일도 여유 있는 편성 배정받은 인천입니다. 과연 전일 부진했었던 류재열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전일 팀 대결에서 이 류재열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배당의 빌미 제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금요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인천의 뒤를 멜짱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때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일본과 인천과 류재열의 전략적 연합 가능성, 인천과 류재열의 전략적 연합 가능성이 이번 편성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박병화가 때리면 인천 전일처럼 또다시 몰고 와서 짧게 가자는 작전 가능하기 때문에 박병화 버티기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특성급 3경주입니다. 박용범하고 공태민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공태민이 요즘 들어서 점수가 많이 떨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박용범이 아무래도 공태민은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영수가 때려줍니다. 박용범이 몰고 가요. 김영수 넘어서게 된다면 공태민과 동반 입상, 김영수를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간다면 박용범과 김영수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공태민과 협공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창원 특성급 4경주입니다. 뭐 임채빈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편성도 상당히 수월한 것 같아요. 과연 동반 입상 경험 많은 엄정일과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노련한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6번 조영환과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 경주 보면 득점 높은 강자 인정하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4번보다는 6번 조영환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경주와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우스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원 우스컵 1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1경주입니다. 전일 힘든 경주를 펼쳐 나갔었던 이용주, 금일도 대부분이 파업 선수입니다. 윤우신, 장찬재, 김정훈, 김지식, 이길섭, 이들을 상대해야 나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김근영이 있긴 합니다. 뭐 전일도 나름 선전 펼쳐 나갔었던 김근영이 있기 때문에 이용주가 김근영과 호흡 맞춰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후미에 달아도 이용주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 김근영의 선행감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5명이 덮고 시작하면 이용주 힘든 경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비팝서들의 적극적인 연합보다는 김지식과의 타협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지식의 직선에서 날카로운 추입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용주가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 나가기만 한다면 뭐 김지식 경주는 충분히 견제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타협인 것 같아요. 3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3번하고 6번, 3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6번 쪽에 우선하실 때 뭐 김근영보다는 아무래도 발주도 괜찮은 장찬자의 호흡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번과 2번이죠. 아무래도 6번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장찬자를 뒤다 붙이면서 김지식과 경주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용주가 혼자 달아나면 외선에서 장찬자 정도는 쫓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이용주가 전략적인 실리 챙겨 나가는 작전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과 6번의 협공 가능성 쪽에 3번과 6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쪽에 우선 하시되 3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뭐 시속감도 좋고 경주감도 좋은 이용주이긴 합니다. 하지만 윤호신이 때리고 김지식이 몰고 갑니다. 그 뒤를 장찬재가 마크에 나간다면 이용주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이번 편성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파업 선수들이 협공 펼쳐 나간다면 윤호신이 때리고 김지식이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죠. 6번의 뒷자리를 2번이 물고 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 버티기보다는 2번과 협공인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라는 점, 1번이 때려주고 6번이 몰고 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6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뭐 이용주가 고전하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이죠. 6위하고 6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이용주가 비팝 연합보다는 본인 실리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쉬움을 남겼었죠. 김지식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3번하고 6번 쪽에 3번하고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3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 6번이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특성급 이경주입니다. 인찬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낙차 부담으로 인해서 솔직히 금요경주 때 다소 좀 힘든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뭐 컨디션도 좋고 몸 상태도 괜찮았어요. 인찬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찬 입장에서는 박병하나 곽현명의 선행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병하가 시속감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일찬이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뒤를 유재열이 막혀 나가고 유재열의 뒷자리를 곽현명이 물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류재열이 분명 유리하다 하지만 팀 간 대결로 경주가 진행된다면 동서울팀의 완승도 가능하다 말씀드려서, 결과적으로 동서울팀의 완승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곽현명도 시속감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박병화가 때렸을 때 홈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인천이 결승 진출이 달려있기 때문에 박병화 지켜주기보다는 류재열과 연합을 펼쳐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일은 류재열 너무나 자리 선정에서 밀려나면서 힘을 못 써봤어요. 충분히 넘어서야 되는데 류재열이 한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만큼 확실하게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박병화 선행감이 좋다면 1번이 몰고 와서 7번 짧게 수입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하고 7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1번은 류재를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붙어 타는 경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번, 5번 수도권까지 협공 펼쳐 나간다면 1번, 5번, 6번 1번이 5번 7번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1번, 5번, 7번이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삼복승의 중심은 1번, 5번, 6번 쪽에 1번, 5번, 6번 쪽에 좀 더 우선하시되 1번, 5번,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과 5번인 것 같습니다. 금일만큼은 유지할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가야 될 것 같아요. 7번의 시속감이 좋다면 1번이 몰고 와서 짧게 주입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 특성급 3경주입니다. 박용범이 객관적 기량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전일도 공태민과 함께 출전했었는데, 전일은 임채빈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하다 보니까 박용범이 편안하게 경주를 이끄는 마크에 만족한 마크로 경주를 풀어 나갔어요. 하지만 금일은 박용범이 빠진 상태에서 박용범과 공태민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공태민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낮아졌어요. 반면 박용범은 2, 3착 진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득점이 많이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도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태민 입장에서는 박용범은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착만 해도 공태민은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3착해도 점수대가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결승 갈 수 있는 공태민인 것 같아요. 박용범도 최근 들어서
파업 처리하면서 비파업 선수들과 적극적인 협공 펼쳐 나가고 있는 만큼 전일에서 다시 만난 두 선수, 전일은 2, 3착 나눠 가졌습니다만 금일은 1, 2착 나눠 가질 수 있는 선수들인 것 같아요.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3번, 2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는 있습니다. 김영수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박용범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하죠. 직선에서 분명히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요경주 때도 보니까 공태민 후다닥이 상당히 강해요. 그 점 때문에 밀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김영수의 선행감이 좋다면 강성욱이 끌어내서 김태환이 끌어내서 공태민 병주 태운다면 2번과 7번 정도는 차선책으로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2번과 3번 동반 입장 깔끔한 승부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2번 3번 7번이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용범도 김영수의 선행감 좋은 거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착 외로 밀어내진 않을 것 같아요. 한데 직선에서 박용범 공태민 때문에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2번 3번 5번 정도는 삼복선에서 차선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 특성급 4경주입니다. 임채빈이 월등합니다. 연승행진 이어나가고 있는 임채빈, 편성도 널널해요. 과연 임채빈이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동반 입상 경험만 놓고 본다면 엄정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조용한이 직선에서 밀고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엄정일하고 조용일은 동갑내기 친구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임채빈 입장에서는 엄정일과 호흡 맞춰 나가기보다는 조용한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임채빈 경주 보면 항상 득점 높은 선수와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경주 양상 많았었다는 점에서 조용한이 밀고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번하고 6번의 연합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6번 쪽에 1번하고 6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1번하고 6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엄정일을 뒤에다 붙이고 챙겨 나가게 된다면 조용한 입장에서는 따라 나설 수밖에 없어요. 1번하고 4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과 6번 쪽이 이번 편성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순리대로 가면 1번, 6번, 4번 안에서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변수 생각한다면 윤영구가 끌어내거나 홈비컷 쫓아가게 된다면 3차권에서는 1번, 4번, 5번이라든지 1번, 6번, 5번 정도는 윤영구의 3차권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번 편성도 그냥 빨래줄 경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임채빈이 타정부터 때린다면 빨래줄로 끝날죠. 1번, 6번, 4번으로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주력은 1번과 6번이 좀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황무현이 객관적인 기량에선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솔직히 16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금요경주 때 다소 좀 불안감은 있었어요. 하지만 전일도 그랬고 금요경주 때도 그랬고 후미경주에 나아가면서 여유있게 완승을 거뒀었던 황무현입니다. 이번 편성도 편성 자체가 여유있게 짜여진 상황이란 점에서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월평팀 김종현, 이상현은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이고, 황무현, 박대한, 이명환, 주광희는 파업 선수들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황무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박대한을 챙겨주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대한도 굳이 넘어설 필요 없죠. 2착만 해도 무난하게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황무현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성면에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7번, 3번 동반 입상 깔끔한 한방 승부를 한번 기대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이명환이 때렸어요. 금일도 이명환이 때려준다면 후미에서 7번하고 3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6번까지 자리 잡게 된다면 나올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점 때문에 이명환의 선행감만 좋다면 7번이 몰고 가서 지켜주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차선까지 생각한다면요 7번, 4번 정도는 배당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4번보다는 아무래도 7번, 3번의 동반 입상 깔끔한 한방 승부를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번, 3번이 이번 편성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번 편성도 뭐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이변 가능성, 이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일도 쉽게 짜진 편성에서 비파업성들이 연합 펼쳐 나가면서 대박을 만들어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도 이상현이 때려주고 김종현, 전장현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황무현이 딱히 활용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죠. 4번 믿다가 오히려 죽스는 고전하는 경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만약에 이변이 발생된다면 김종현과 전장현의 연합이죠.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하고 5번 정도는 비팝 선수의 협공 가능성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과 3번 동반 입상 깔끔한 한방 승부로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주석 전일을 태면 실격 당할 뻔했어요. 간신히 면제부 받고 출전하면서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만큼 정신 차려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편성은 쉽게 짜여졌어요. 뭐 이규병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비파업이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금요경주 때 동반 입상에 성공했었던 이성광이 때려주고 김주석이 몰고 와서 살짝 좁혀 나가는 작전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마크만 된다면요, 투입도 가능하고 오히려 김주석이 이성광을 챙겨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금요 경주에서 다시금 두 선수의 협공을 한번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5번 입장에서는 이성광을 크게 넘어서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한데 오히려 반대로 이성광 입장에서는 김주석을 좀 떨고 내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전일 죽었기 때문에 김주석이 서둘러 버린다면 이성광이 김주석을 상대로 좀 크게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성광이 가게 된다면 저는 유근이와의 전략적인 연합이 가능할 것 같고, 이성광이 가게 된다면 장태창과의 동반 입상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하고 6번입니다. 동기생이자 쉽게 동기생이자 동갑내기 친구예요. 마크되면 쫓아갑니다. 그 점 때문에 1번, 6번이라든지 1번과 3번 정도는 김주석 고전하면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요일 뭐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을 경제 중심으로,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성광도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김주석의 정일 죽었기 때문에 서두르게 된다면 1번에 오히려 반대로 취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시는 전략이 좀 더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 창원 교차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 한 채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륜왕도 이번 회차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